비건이 뭔지 비건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면 비건 먼지, 비건 토크. 비건들의 K라이프를 이야기하는 비건 먼지입니다. 후. 안녕하세요. 말하는 저는 삐삐PD 은나 PD입니다. 네, 저는 비건 먼지라는 비건 크리에이티브 팀의 운영진으로 영상 기획과 제작, 그리고 팀원들 북돋기, 그리고 회의록 준비하기 등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영상팀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이렇게 듣고 계시는 것처럼 팟캐스트도 하고 최근에 뉴스레터도 쓰고 있거든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티브 팀으로 만들어가고 있고요. 본업으로는 예술 콘텐츠를 만드는 PM 업무를 하고 있고 기존에는 이제 마케터나 AE로 계속 일을 했었어요. 네, 저는 비건 먼지에서 우선은 얼굴이죠. 마스코트라고 감히 스스로 얘기하는데요. 네, 출연부터 제작, 편집까지 전반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가능주의자라고 비건니즘과 동물권의 한국의 역사를 다루는 다큐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비건 먼지 멤버들이 각각의 역할들을 함께 해주고 있고요. 팀으로서 작업을 든든히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공간 기획자이자 친환경 업사이클 강의 같은 것들도 나가고 있는데 요즘엔 그냥 비건 먼지 올 라이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영화 작업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바빠졌어요. 네, 저도 본업 하는 시간 외에는 대부분 계속 머릿속에 영화 작업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가 이제 재단에서 제작 지원을 받아서 올해 말까지 무조건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메인 연출로 되게 보면은 삐삐가 많이 해주고 삐삐PD가 많이 해주고 있고 다른 팀원들도 함께 연출부나 그 외 제작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촬영 전 단계이기 때문에 뭔가 제작하는 과정보다 연락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흔히 말하는 프리라고 하죠. 프리 단계, 프리 프로덕션. 촬영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좀 바빠요, 많이. 섭외도 이제 거의 막바지고 이제 플롯도 거의 다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자, 이제 화이팅 하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하는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먼지를 살게 한 것들. 이번 코너는 지난 2주 동안에 은나 PD와 삐삐PD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는 먼지를 살게 한 것들입니다. 자, 삐삐PD 잘 지내셨나요? 저는 좀 정신없이 영화를 만드는 와중에도 다양한 것들을 했는데 이제 마포 FM 여기에서는 쓰레기의 역습이라는 코너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것 덕분에 이제 마포 FM 대표님이랑 친해지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 대표님이 아침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짧게 비건 먼지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는데 멋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좀 아침 일찍이었어요. 9시 20분이었는데 이제 프리랜서에게는 일찍인 시간이죠. 직장인에겐 출근 시간이겠지만 맞아요. 프리랜서에게 9시 아주 이른 시간이죠. 그래서 걱정되셨는지 대표님한테 이제 모닝콜도 오고요. 근데 이제 제일 웃겼던 게 뭐냐면은 저희를 소개를 해달라고 준비를 했는데 저희 메인 프레이즈가 그 비건이 뭔지 알고 싶다면 비건 먼지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갑자기 너무 아이돌 소개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건이 뭔지 알고 싶다면 비건 먼지 이런 식으로 소개를 했는데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하고 싶은 말이 없냐 그래가지고 할 말이 없어가지고 좀 다른 버전으로 비건이 뭔지 알고 싶다면 비건 뭔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역시 마스코트답다. 열심히 비건 먼지 알렸다. 그냥 개인적으로 그 아이돌 소개하는 버전이 전 너무 웃겨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웃으면서 피식피식 갑자기 일하다가 피식 그러면서 살았고요. 이게 지금 팟캐스트니까 안 보이시겠지만 삐삐가 방금 그 얘기하면서 손을 이렇게 앞으로 딱 뻗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아이돌 소개하는 그 인사처럼 비건 먼지 약간 이렇게 해서 너무 웃기네요. 약간 1990년대 소개 신화가 약간 그랬잖아요. 요즘 아이돌도 근데 무슨 그런 인사법들 있던데 아무튼 잘 모르겠지만 저는 NCT 팬이어가지고 To the world 여기는 NCT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옷도 약간 아이돌처럼 입고 왔는데 제가 옷을
이제 룸메이트가 약간 기장이 9부 정도 되는 바지인데 핏도 약간 스키니하게 나와가지고 요즘 유행이랑 안 맞는 바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딱 청반 바지로 만들면 예쁜 색깔이다 해서 잘랐는데 그 밑에 있는 부분을 거꾸로 뒤집으니까 좀 요즘 유행하는 니삭스 헐렁헐렁한 그런 느낌으로 되는 거예요. 뒤집은 거였군요, 그거를. 네, 그래서 바지 밑단을 위로 입게 하고 왔는데 내가 또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시작하는 인플루언서가 돼봐야겠다. 그래야지 프리랜서로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원래는 막 한 3달 전에 찍었던 사진을 올리거나 아니면 그냥 계속 까먹고 1년에 한 포스트를 4개 정도만 올리는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나랑 같이 있으면 내가 스토리 올리면 퍼가기만 하는 사람. 리그램만 하고 그 어떤 멘트도 달지 않아. 그래서 저번 주에 나왔던 코코넛이 삐삐는 인스타그램이 그냥 리그램용 아니냐. 은나 리그램용. 그러니까. 그리고 대부분 스토리가 또 은나 리그램이야. 제 거. 왜냐면 제가 그렇게 인간관계를 최근에 넓게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만나면 맨날 애인이 또 은나 보러 가? 비건먼지 너무 자주 만나긴 해. 너무 자주 만나서 솔직히 저희 어머니보다 이제 더 만나는 횟수가 1년에 더 많아지는 건 너무 명백하다. 네, 가족보다 더 많이 보는 비건먼지 멤버인데 아무튼 옷도 오늘 아이돌처럼 되게 입고 왔다. 왜냐면 나 인스타그램에 수선하는 옷을 올렸는데 24시간 안에 내가 어떻게 입었는지 또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맞춰서 입으려고 하니까 마치 페스티벌에 가는 사람처럼 근데 저는 사실 오늘 마포 FM에서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8시간 내내 마포 FM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그냥 페스티벌 가는 사람처럼. 근데 평소에도 옷이 약간 페스티벌 가는 식으로 입으시잖아요. 새삼스럽게. 맞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 대표님이 제가 또 옷을 화려하게 입고 왔는데 어디 가냐고 물어보셔서 항상 저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이라고 저는 어딜 가나 그런 말을 듣는데 그냥 그들을 보러 가는 것이 약속이었다. 그 말을 묻는 사람을 위한 옷이었다. 그 사람 되게 좀 좋지만 당황하셨을지도. 그래서 오늘은 더 이상 뭐 대표님이 물어보지 않았고 저는 또 오자마자 오늘 수선한 옷이다 어때? 이러면서 어떠세요? 더 짧게 자를까요 말까요? 이러면서 저는 이거 뒤집은지 모르고 원래 그 나팔바지 같은 걸 자른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스키니였는데 뒤집어가지고 끝을 나팔로 만든 거였군요. 맞아요. 되게 트렌디하게 옷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너무 뿌듯합니다. 네, 아주 멋있는 옷이고 실제로 보면은 정말 페스티벌에 가야 될 것만 같은 패션이긴 하거든요. 오늘의 OOTD가 그냥 라디오 가는 OOTD는 아니긴 하다. 맨날 나의 삶은 페스티벌이다. 너무 좋은 캐치프레이즈인데. 나의 삶은 매일매일 페스티벌. 일이 페스티벌. 일할 때도 도서관 갈 때도 페스티벌. 네, 은나 PD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실제로 저는 지난주에 정말 페스티벌 같은 한 주를 보냈는데 그 이유가 제가 지금 예술 콘텐츠 하는 데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난주가 엄청 큰 아트페어가 있었어요. 이거는 뭐 얘기해도 되는 건가 궁금한데 네. 아무튼 이건 유명한 거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두 개의 아트페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프리즈 아트페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서울에서 열렸는데 키아프랑 프리즈가 같이 이제 코엑스에서 엄청 크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프레스로 한번 촬영하러 가고 또 구경하러 한번 가고 했는데 정말 넓고 너무 작품이 많아가지고 진짜 발바닥 아프게 돌아다녔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랬습니다. 그 유명한 막 피카소, 키스에링 이런 막 명작들도 되게 원화로 막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저는 은나가 얘기했을 때 입장료를 확인했는데 입장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4만 원이었나 아마 그죠? 일반이 4만 원, VIP가 10만 원이었어요. 아니요, 전 8만 원으로 봤는데 8만 원이었나? 날짜가 아무튼 날짜 따라 다를 수는 있었는데 네. 근데 그 주에 진짜 약간 저도 열심히 인스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때 은나 인스타 피드를 보니까 거의 약간 바느질인데 그것도 아주 정교한 바느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촘촘한. 맞아. 스토리 위에 보면 땀 땄다고 땀 땄다고. 아주 땀 떠가지고 제가 되게 이렇게 해야 인플루언서의 길을 걷는 것인가? 저는 정작 인플루언서는 아닌데. 그래가지고 정말 막 약간 인스타그램을 할 맛이 딱 뚝뚝 떨어지게 저렇게 하루에 인풋이 많다니 대단하다 이러면서 너무 부러워하면서 대신 그 인풋을 주워 먹었다. 근데 진짜 인풋이 많은 날이었고 사진첩에 지금 사진이랑 영상이 엄청 많은데 그래서 실제로 근데 그렇게 유명한 분들 작품도 인상 깊긴 했지만 저는 약간 동시대 현대 여성 작가들
특히 여성 작가분들 작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한국 작가들. 원래 되게 좋아하던 작가님의 원화도 봤는데 제가 마지막 날 구경 갔더니 그러니까 프레스는 사실 촬영하러 간 거니까 구경이나 이제 그런 대화를 할 수는 없었고 인사만 다녔고 구경하러 간 날은 다 솔드아웃이어가지고 아이고. 또 아트페어의 재밌는 점은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전시가 아니라 그냥 정말 다 판매를 위해 페어로 나온 작품들이기 때문에 엄청 유명한 작품이든 혹은 동시대 작가, 신진 작가의 새로운 작품이든 간에 다 구매가 가능한데 제가 간 날은 다 솔드아웃이었다. 특히 내가 좋아하는 작가들 혹시나 해서 다 물어보면은 다 팔려 있었고 저한테 막 아쉬워하시면서 아, 개인전은 언제 있는데 오세요. 이러니까 제가 또 갈게요. 막 이런 이제 인사를 하는 저도 이제 좀 예술계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근데 진짜 좀 동시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의 여성 아티스트들도 되게 인스파이어링한 작품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 좀 감동을 많이 받았고 예를 들면 한국에서 저는 정수정 작가님 되게 좋아하고 해외에는 그 키키 최근에 그 전시도 하셨었는데 키키님 작품 되게 좋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아트페어가 있는 시즌인데 이게 전 세계에서 몰려온 아트페어다 보니까 이거 맞춰서 갤러리들이 파티를 많이 열어요. 그래서 한남이랑 청담, 삼청 이런 데에서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회사랑 또 갤러리가 같이 파티를 열어가지고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류의 파티를 처음 갔어요. 진짜로 이렇게 스탠딩으로 샴페인 같은 거 마시면 서서 같이 얘기하는 그런 파티? 외국인도 되게 많고 한쪽에선 디제잉 하고 있고 막 갤러리니까 작가분들이랑 이제 작품들 다 걸려 있고 먹을 거 있었어요? 먹을 거는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비건이 당연히 없으니까 좀 아쉽긴 했는데 그 되게 유명한 어떤 브랜드 디저트 브랜드에서 나온 거나 아니면 되게 예쁘게 생긴 초콜릿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친구가 먹길래 한 입 뺏어 먹고 하긴 했어요. 원래 비건이 아니겠지 싶으면서도 너무 안주 없이 술만 먹기 좀 힘들어가지고. 네, 당황해서 말 버벅이시고. 그러니까 비건인데 실토해버렸다. 실토했다. 근데 비건이어도 그런 파티 가면 하나 주워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예쁜 초콜릿, 꼬무랑 초콜릿 한 입 먹었어요. 근데 좀 비건도 같이 있었으면 좀 좋았겠다 이 생각은 했고요. 하지만 술은 비건이었으니까 술을 계속 새로 받으면서 먹었고요. 네, 재밌었어요. 맞아. 그런 곳은 또 먹을 게 있는데 테이블도 스탠딩이더라고요. 테이블 아예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막 계단에 앉아있거나 계속 서 있었어야 됐고 이래가지고. 맞아. 저는 예전에 퀴어 퍼레이드 전날에 전야제 파티 이렇게 갔었는데 저도 분위기는 비슷했는데 이게 거기에 참여하는 그 외교부라고 하나요? 거기 대사관. 대사관 중 하나에서 축하한다면서 이렇게 불러준 자리였는데 장혜영 국회의원님도 와서 축사해주시고 막 홍석천님도 와가지고 축사해주시고 완전 큰 파티 가셨네. 큰 퀴어 파티네. 너무 재밌었는데 그림이 없었다는 것이 차이점. 그래도 비건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3개 정도 있었다. 확실히 좀 아쉽네요. 이게 큰 아트페어 행사면은 당연히 되게 다양한 가치를 지향하고 고민을 하는 아티스트들도 많았을 텐데 비건식으로 준비되지 않은 게 좀 안타깝네요. 제 갤러리 파티를 다 가본 건 아니지만 뭐 다른 갤러리 파티에서는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저희는 그랬고 갤러리 파티는 초대받아야 갈 수 있나요? 거의 그래요. 저도 초대를 저희 회사니까 제가 한 명 데려올 수 있어서 플러스 원으로 같이 친구랑 갔고 그 친구는 한예종 다니고 있고 예술 쪽 하려는 친구랑 같이 갔는데 보통 이제 파트너나 혹은 친구 혹은 예술계 지인들의 작가님들 같이 오고 그랬는데도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대기가 되게 많았고 그리고 주변에 또 갔다가 다른 파티도 대부분 이게 또 갤러리 파티면서 작가님 소개하는 오픈회면서 막 이랬거든요. 저희도 이제 그 갤러리 파티가 곧 그때 저희가 했던 작가님을 소개하는 자리기도 하고 이랬어가지고 외국인 작가님이셔서 이름이 좀 어려워서 말을 바로 못하겠는데 그 작가님의 오픈회이기도 했어요. 전시 오픈회 겸 파티여가지고 다른 곳들도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는 항상 준비된 멘트 한 4가지 정도만 있으면 돌려가면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 언어들을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대충 주제 파악만 잘 해가지고 하면 된다. 이게 미국 파티를 많이 갔던 친구한테서 들은 썰인데 미국 파티는 진짜 핫한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 하나만 알고 있어도 그 파티 모두를 커버할 수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약간 저는 네트워킹을 좀 더 할 수 있으려나 했는데 유명한 분으로는 밀라놀라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하고 이제 인사만 드리고 대화를 해볼 기회는 없었는데 저희 팀원 중에 다른 분이 대표님은 가서 인사를
하고 잠깐 얘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유명한 분이나 제가 이름을 잘 모르지만 그런 유명 예술 평론가 분들도 오셨었고 그런 자리였습니다. 저도 신기했어요. 왜냐면 예술계에 저도 이제 막 같이 일을 하게 된 케이스여가지고. 네트워킹은 그래도 그냥 결국에는 얼굴 아는 사람들끼리만 하게 되는. 맞아요. 제가 아직은 그렇게 아는 분이 많지 않아서 저희 회사 분들과 그분들이 아는 분들 같이 인사한 자리였고. 맞아요. 또 근황 한 가지 더는 제가 최근에 그 청년기후 긴급행동에서 새로운 의제그룹에 들어갔거든요. 저희도 약간 내부 개편을 하면서 와, 축하드립니다. 네. 진짜 역시 일복 터지신 분. 그니까 아니 되게 놀란 표정을 짓길래 왜 놀랐지라고 했는데 일복이 터졌다고. 네, 농축 채목이라고 했다가 그게 이제 농산물, 뭐 축산업 문제, 채식, 먹거리 이런 걸 합친 건데 그래서 지금 생존이로 바꿨어요. 이름을 생존팀. 생존팀의 뜻은 생태적 존재의 줄임말이자 생존을 위한 우리가 이제 의제그룹이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후 위기 이슈 안에서 먹거리의 문제랑 이런 동물 해방, 비거니즘 얘기를 같이 하자는 의제그룹이거든요. 제가 듣자마자 내가 기후 위기 단체에서는 여기 들어가야겠네 싶어가지고 바로 들어갔고 실제로 이제 들어가서 다음 주에 밥상회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이 방송 나간 날이 월요일이면 그날 밥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청년기 긴급행동 사람들도 오고 퍼머컬처나 새벽의 생추어리, 벚밭이나 한살림, 그리고 시셰퍼드, 그리고 동물해방물결 분들까지 다 오시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뭐 다 오실 수 있을지 초대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오실지 모르지만 아무튼 좀 동물권이나 채식 관련 혹은 대한 먹거리나 먹거리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싹 다 모이는 그런 귀한 자리일 것 같습니다. 너무 큰 자리에 또 은나가 저를 초대해줘가지고 저도 가게 될 예정입니다. 네, 비건먼지 마스코트 안 갈 수 없죠.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번엔 비건계 새로운 이슈 삐삐님이 소개해드릴까요? 네, 이거는 좀 너무너무 힙해가지고 들고 왔는데요. 원래 방송에서는 이렇게 기업 이름을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저희가 기업이 아니에요. 기업이 아닌데 비건 버거를 낸 곳이 있습니다. 어딘가요? 그곳은 바로 절이에요, 절. 화엄사라는 절인데 그 이전에도 뭐 친환경 관련해서 음식 같은 것들을 계속 냈는데 이번에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비건 버거를 출시했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그래서 한마디 그 주지스님이 하신 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 가운데 하나인 버거를 통해 자비와 생명 존중 사상이 널리 퍼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너무 힙한 거예요.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확실히 이게 불교 같은 경우에는 불살생 때문에 채식을 좀 하시죠. 네, 불살생 때문에 채식을 하는데 이런 가치관 같은 것들을 새롭게 요즘 사람들 시대에 맞춰서 좀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되게 열려 있다라는 걸 좀 많이 느꼈던 이슈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절밥 하면은 나물만 딱 떠오르지 버거를 정말 생각하기 쉽지가 않은데 굉장히 힙하네요, 진짜. 그래서 이게 되게 많이 뉴스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는 화엄사라는 존재 자체도 몰랐는데 저도 처음 들었어요, 오늘. 각인이 됐어요. 화엄사 꼭 템플스테이 해보러 가야겠다. 지리산에 있네요. 되게 그리고 기사가 진짜 흥미로운 게 지리산 화엄사 비건버거 출시해서 미국 뉴욕 진출 목표 이런 기사들이 막 나고 있는데 이제 글로벌로 K 비건이 이제 K 채식, K 불교 채식이 퍼진다. 아주 반가운 소식이네요. 왠지 고사리가 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두부가 왠지 사용됐어야 될 것 같고 산나물이 좀 들어갔어야 됐을 것 같고 그러니까 왠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 게다가 판매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과 환경 생명 존중 사상을 전하는 활동가에게 전달할 거라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사드셔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저도 한번 꼭 사 먹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비건 토크, 저희들의 비건 일상을 딥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삐삐의 2주간의 중국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친구가 어디 간다고 이렇게 보고 싶어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되게 삐삐가 보고 싶더라고요.
아니 워낙 망원 자주 출몰하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자주 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2주를 중국에 갔다 왔으니까 그 2주간 되게 허전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보고 싶었다. 왜냐하면 저희가 비건 먼지 이거 녹음하려면 2주에 한 번씩 만나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2주 동안 비우니까 그 전주에 몰아서 좀 더 봤던 거예요. 아 맞아 그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기 직전에 더 많이 봐놓으니까 뭔지 이만큼 더 봐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느낌 때문이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고 약간 삐삐가 또 존재감이 또 큰 친구기 때문에 삐삐랑 1대1로 볼 때도 있지만 사실 비건 먼지 같이 볼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때도 되게 삐삐의 존재감이 크다. 그래서 그런 모임 할 때도 삐삐가 없으니까 오늘 회의 삐삐가 없네 이렇게 되게 크게 느껴진다고 해야 하나? 그래가지고 F들의 대화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행 잘 다녀오셨는지 그리고 어땠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번처럼 편했던 여행이 없는데 원래 이제 비건이 되고 나서 해외여행을 간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많이 스트레스였거든요. 우선 뭔가 다들 업로드해 놓은 해외여행에서 먹어봐야 할 맛집 리스트를 저는 우선 사용할 수가 없고 맞아. 비건 맛집들을 특정한 어플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해피카우나 구글 맵스나 해서 평점을 통해서 비건 이렇게 쳐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지역들이 대부분 다 놀 수 있는 막 뭔가 그 지역의 유명한 장소들과는 다 거리가 있는 외진 지역들이 많은 거예요. 그냥 진짜 생활권에 툭 떨어져 있는 비건 식당들이. 그러니까 그 나라의 언어들도 잘 모르고 과자들도 잘 모르고 그 나라에서 내가 뭔가 딱히 먹을 게 없을 때 주변에서 뭘 대충 먹어야 할지 좀 파악이 힘든 곳인데 그래도 제가 갔던 곳은 유럽이어서 영어가 통하고 비건 옵션이 많고 뭐 일본이어도 일본도 채식하는 곳들이 많고 그래서 좀 영어도 되거나 통역기를 돌리거나 좀 인터넷을 쓰기가 무리가 없는 곳이었는데 구글 맵스의 영향이 되게 컸었다는 느낌을 이번에 처음 받았어요. 중국은 좀 사용하기가 힘든가요? 제가 구글 맵스에 너무너무 의존하고 있었다는 걸 느꼈던 게 우선은 길을 못 찾아요. 중국은 그게 안 뜨는구나 GPS가. 네, 그래서 중국의 특정 지도를 써야 되는데 당연히 영어 기능이 없어요. 그렇군요. 중국 사람들만 쓰라고 있는 지도 앱이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카카오맵에도 심지어 지도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도 기능이래. 영어 기능이 있잖아요. 지도니까 당연히 있는데. 그래서 너무 애인 집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한국에서 찾아보려고 하니까 구글 맵스에서는 이게 길을 못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차를 타고 운전해서 가라는 거예요. 당연히 대중교통 수단이 있고 기차가 있을 건지언데 그런 것들을 안 알려줘서 일단 그것부터 너무 막막했는데 A는 자기가 다 데리고 가고 할 거니까 무슨 돈 아깝게 로밍을 해오냐. 그래서 로밍을 해오지 말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하루치 데이터를 사갔는데 그래도 만나야 되니까 그 하루치 데이터가 좀 거기서 작동하는데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맨 처음에 한 2시간 동안 데이터를 못 쓰니까 막 내 앞에 서 있는 중국인한테 막 손짓 발짓 해가면서 전화 한 통만 써도 되냐 이렇게 하면서 왜냐면 그 공항 와이파이 수신은 돼서 내가 어떤 연락을 받고 있는지 보이는데 내 카톡이 전송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카톡을 보내려면 그 위챗으로 무엇을 보내려면 메시지를 보내려면 그 중국 전화번호가 필요한데 중국 전화번호가 없으니까 이게 또 와이파이 사용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중국에 가시면 그 중국 번호를 받을 수 있는 뭔가 대체 유심을 사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래야 공공 와이파이를 무료로 많이 쓸 수 있어요. 되게 좀 폐쇄적인 구조긴 하네요. 그리고 하긴 우리나라만 해도 번호를 인증해야 되는 서비스 되게 많다 보니까 중국도 그러겠네 싶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래도 편했던 것은 제가 어쨌든 데이터가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모든 걸 애인이 다 해줬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면 제가 성분표를 해외 언어로 다 대충 영어로가 아니고 뭐 스페인어로 우유는 뭐고 뭐 스페인어로 막 이탈리아어로 프랑스어로 막
다 논비건인 성분들의 생김새는 알 수 있거든요. 너무 그 자주 단어의 보다 보니까. 생김새, 그러니까 그 단어의 뜻을 몰라도 이렇게 생긴 단어가 써 있으면 논비건이다 이런 것들. 근데 중국에서는 그냥 애인이 다 읽어주니까 심지어 진짜 비건 같지 않은 제품들도 한번 읽어달랬더니 비건인 거예요. 막 삼겹살 그려져 있는 감자칩인데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기로는 이게 단가가 비싸가지고 안 넣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근데 돌아와서 찾아보니까 전 세계 채식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중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채식 인구를 1억 8천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 그중에 5천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수준만큼 채식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약간 그것도 듣긴 했어요. 우리나라가 되게 까다로워가지고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새우 성분을 아예 안 넣으면 새우 그릴을 못 넣는데요. 근데 해외에는 그런 법이 별로 없다 하더라고요. 해외에는 그냥 새우 맛이 나면은 혹은 뭐 그냥 새우랑 생김새만 비슷해도 과자 봉지에 새우를 넣을 수 있는데 한국에 있는 식품법은 그 이미지를 넣으려면은 예를 들면은 뭐 생크림 이런 표현을 쓰려면 무조건 우유를 넣어야 되는데 사실 그 생크림이 생크림 성분이 아닌 채로 식물성 생크림인데도 조금 분유를 넣는데요. 그 문구를 쓰기 위해서. 예를 들어 그래서 저도 놀란 게 예를 들어 몽쉐 같은 것도 사실 그 맛이 다 식물성 크림 맛이라고 하더라고요. 동물성 크림이면은 유통기한이 그렇게 안 나온대요. 근데 일부러 생크림이라는 광고 문구를 쓰려고 분유를 좀 넣는 건데 근데 중국은 이제 그런 법이 없나 봐요. 그래서 이제 삼겹살이랑 뭐 그런 새우 같은 게 그려져 있어도 사실은 성분상으로는 채식인 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좀 화가 나는 건 막 그 크래커 과자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되게 비건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막 다 닭고기 들어가거나 쇠고기 들어가거나 그렇잖아요. 굳이 그런 거 안 넣어도 되는 과자들. 그러니까. 감자칩 오리지널 이런 맛에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맞아. 근데 걔네들 막 갑자기 우유 때려 넣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특히 그런 게 약간 문화기도 하죠. 그런 걸 많이 넣어놓는 게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마케터이기 때문에 마케팅적으로 넣었을 것이다. 왠지 많이 넣으면은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으니까 우유가 들어가면 키 클 것 같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넣는 거 아닐까요? 성분이 단순할수록 만들기가 쉬울 텐데 왜 그렇게 이상한 성분들을 많이 넣을까요? 그래서 반대로 만들기 쉬운 걸 안 사 먹을 것 같으니까 어렵게 만든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 이 과자는 되게 신경 써서 만든 레시피구나.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고기랑 우유가 들어갔구나. 건강에 좋겠지? 영양분이 많겠지라고 속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기본적으로 그 소고기 가루를 되게 이런저런 과자에 많이 넣는 문화라고 듣긴 했어요. 그 다시다 같은 거를 되게 기본적으로 많이 넣는 그 분말을 많이 넣는 문화라고. 이렇게 또 중국을 통해 한국을 이해하게 되는. 중국은 근데 그런 나쁜 가공식품 문화가 없는 건 거죠. 오히려 단가를 낮추려고 한 걸 수도 있고 그게 오히려 유통기한을 더 길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동물성을 넣으면 유통기한 짧아지니까. 맞아요. 그래서 짜파 땡땡에도 사실 들어가는 게 콩고기인데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이제 가루 이런 거에는 다 동물성 성분이 들어가는데 그 핵심 성분들은 다 이제 콩고기 이런 걸 쓴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비건 된 다음에 채식 짜장면 먹어보니까 맛 거의 똑같잖아요. 그냥. 그래서 중국에 가셔가지고 그러면 어떤 걸 많이 드셨는지 진짜 궁금해요. 너무너무 맛있는 게 많았는데 기억에 제일 많이 나는 게 한국에 있을 때부터 애인이 만들어줬던 게 있어요. 그 한국식 한국의 팥빙수에 되게 뭐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중국에는 빙펀이라는 음식이 있어요. 거기는 막 대추 말린 것도 올라가고 그 술 이름에 들어가 있는 건데 산사라는 열매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산사가 들어가는 술 이름. 그래서 그 산사가 약간 오디나 뭐 복분자 이런 것처럼 열매인데 그 열매를 갈아가지고 납작하게 만들어가지고 말려요. 그러면 이제 달달하고 새콤한 그런 뭔가 과일 바 같은 게 되는 거죠. 에너지 바. 그런 것들을 잘게 잘라가지고 넣기도 하고 막 그 예전에 비건 먼지 유튜브 채널에도 쇼츠로 올렸었는데 탕위엔이라고 설에 먹는 찹쌀로 만든 달달하게 먹으면 잘 어울리는 그 찹쌀떡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찹쌀떡을 뭔가 팥빙수에 넣듯이 그 탕위엔을 그 빙펀에다 같이 넣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동글동글 작아가지고 같이 넣으면 폭신폭신 되게 맛있고 그다음에 한천을 되게 많이 써요. 외국에서는 젤리를 만들기 위해서 젤라틴을 많이 쓰지만 동아시아는 그런 문화권이 아니기 때문에 한천으로 해서 되게 투명한 젤리 같은 것들을 팡팡 이렇게 썰어가지고 넣어줘요. 맛있겠다. 그게 얼음 대신에 쓰이는 거예요. 차갑게 해가지고.
그리고 얼음도 부서져서 넣는데 어쨌든 크게 한번 뜨면은 그 얼음이랑 그 말랑말랑한 한참 덩어리랑 그 달달한 그 온갖 류의 그 토핑 같은 것들이랑 이렇게 퍼먹는데 거기에 이제 흑당까지 뿌려져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먹는 거죠. 맛있겠다. 그래서 빙번. 제가 여름에 끝자락에 다녀왔기 때문에 그 빙펀을 한 5-6그릇을 먹고 왔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하나 만드시죠? 저희가 빙번 하나 만들까요? 브랜드로? 저 진짜 그 얘기 했어요. 역시 사업가. 또 듣자마자 한국 채식 인구 타겟으로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한천 넣고 해가지고 맛있겠다 생각했는데. 왜냐면 이게 집에서 되게 만들기 힘든데 가게에서는 그러니까. 만들기 되게 원래 좋아요. 빙수가 그런 거잖아요. 이게 사 먹게 된 이유가 한국 집에서 해먹을 수도 있는데 한국 빙수들도 사실 잘 안 해먹잖아요. 그래서 탕후루가 퍼졌는데 빙펀이라고 못 퍼지겠나 이런 그러게요. 생각들을 했어요. 그리고 되게 한국에서 그리웠던 게 포장마차 문화였거든요. 야외에서 이렇게 먹는 그런 문화였는데 그 중국에서는 샤오카오라고 이렇게 꼬지 문화가 있는데 그것을 샤오카오 특유의 향신료 가루를 뿌려가지고 숯불에 굽는 게 있는데 거기는 당연하게도 야채와 두부와 막 그런 것들의 선택지가 있어요. 그래서 비건이건 비건이 아니건 다 같이 먹을 수 있어서 저는 이제 애인 가족들이랑 다 같이 이렇게 가서 매일매일 진짜 배부르게 먹고 맥주까지 아주 시원하게 한 잔 때리면 너무 완벽한 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빙펀을 실은 그 약간 포장마차 오토바이가 계속 돌아다녀요. 우와, 신기하다. 그럼 거기에서 빙펀 한 그릇을 주문시켜. 그러면 그 저녁 자리에 나는 중국어를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도 그냥 계속 먹으면서 행복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되게 잘 먹고 다니셨네. 걱정했는데. 왜냐면 제가 제일 못 먹을 때 카톡에다가 은나 있는 자리에서 은나야 너무 힘들다. 맞아. 한번 찡찡거렸죠. 한 끼 못 먹었는데 너무 힘들다. 근데 또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친구들 같이 단톡방에 있었는데 중국 타지에 가서 말도 못하는데 아는 사람 애인 딱 한 명밖에 없고 밥을 못 먹으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걱정을 했는데 잘 먹고 다니셨네. 다행입니다. 막 길거리 음식도 되게 많아가지고 또 많이 먹었던 음식 중 하나가 감자튀김이었는데 좀 비건이면 감자튀김 물릴만도 한데 이걸 추천하고 있잖아요. 제가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근데 감자튀김에 까다롭잖아. 비건들이 많이 맞아요. 먹어서. 맞아요. 근데 거기는 또 튀김의 나라, 기름의 나라 아닙니까? 그쵸. 근데 그렇게 찰지게 감자를 튀겨냈는데 거기에다가 마라 같은 가루를 뿌려가지고 매콤하게 이렇게 해서 줘요. 맛있겠다. 침이 벌써 싹 돌아요. 지금 미쳐버리겠어요. 그것을 감자튀김 말고도 그 쌀묵으로 만든 걸 또 튀겨서 주는데 걔는 또 쫄깃쫄깃해요. 그것도 너무 맛있었어요. 걔는 제 발음이 틀릴 수도 있는데 짜리앙펀 뭐 이런 느낌의 이름이었습니다. 감자튀김은 짜투두 뭐 이런 느낌의 이름이었고요. 성조가 없어요. 지금 제 성조가 있을 텐데 까먹으신 거죠? 네. 네, 성조를 제가 분명 연습하고 들어왔는데 성조를 열심히 혼자 뭐 읽어보던데 저희 그 구성 준비할 때 혼자 계속 중국어로 뭐 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중국어 좀 늘었나 이러고 됐는데 성조를 모두 까먹었다. 제가 이걸 성조를 적어놨어야 됐는데 대본에 성조를 제 키보드로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국어로 짜투두 한국어로 짜리양펀 이렇게 적어놔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가서 시켜 드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네. 시켜 드시기가 좀 힘들겠네. 거기 그 파파고 같은 것도 못 쓰는 거죠? VPN이라는 것을 쓰면은 그 내가 지금 쓰고 있는 IP의 경로를 우회해가지고 내가 뭐 예를 들면 지역을 지정해가지고 코리아 이렇게 해가지고 돈 내면은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이 중국인 지역이면은 그런 다른 앱 서비스를 원래 못 쓰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서비스를 돈 주고 썼고요. 그래서 대신 그렇게 하면은 한번 IP를 우회해야 되니까 속도가 좀 느려요. 그리고 가끔 안 될 때도 있고. 불안정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진짜 불편하긴 했겠네요. 그 요즘 현대인한테 인터넷이 안 된다? 아주 힘든 거잖아요. 그리고 말이 안 통하는데 번역 서비스를 못 쓴다는 게 중국 자체 서비스 중에서는 번역이 되는 서비스가 없었나요? 그분들도 당연히 가지고 있어서 저한테 말을 걸 때는 그렇게 했는데 어차피 전 데이터가 없으니까. 또 그렇구나. 어차피 저는 데이터가 있는 환경에
그러니까 애인이 와이파이를 켜준 환경이거나 뭐 인증을 겨우 성공한 곳에서 하는 거니까 어차피 그런 VPN은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구글 번역기를 돌려서 아니면 파파고를 돌려서 이제 열심히 얘기를 했죠. 근데 그렇군요. 진짜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메뉴판을 해석해 보려고 했거든요. 진짜 오래 걸려요. 안 되거나 진짜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일본 갔다 오신 분은 일본 바로 편의점에 있는 그 메뉴들 그 상품들을 바로바로 한국어로 이렇게 보이게 하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요즘 파파고가 이렇게 사진으로 하는 게. 그래서 오 정말 세상 좋아졌다 했는데 역시 그것은 나라마다 아주 다른 것으로 상황이. 맞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국만 그래서 그래가지고 중국은 정말 중국어를 잘하면 편한 곳이다 여전히. 그래서 중국어를 배워야겠다라는 결심을 정말 하루에 한 30번씩은 하고 1시간에 2번씩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가기 전에도 근데 계속 다짐했잖아요. 중국어 열심히 해야지 이러고. 근데 중국어 발음에서 지금 아직도 한 달째 못 빠져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를 외울 때 성조를 다 같이 외우긴 하는데 본격적으로 중국어를 외우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되게 맛있게 먹은 게 있다고 저한테 그 맞아요. 감자튀김 다음으로 면 요리도 많이 먹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면 요리가 제일 맛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게 손을 꼽을 수가 없는데 확실히 그 마라탕에서 선호도를 제가 보였던 그 고구마 당면, 넓적 당면 이런 류의 식감을 가진 고구마 당면을 제가 확실히 즐겨 먹었고 근데 이게 면마다 너무 식감이 새로운 거예요. 확실히 우리나라랑 다른 면들을 많이 먹는군요. 그냥 소면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식감이 안에 약간 심지가 살아있는데 약간 그거를 그 스파게티를 덜 끓이는 거 알덴테라 그러나요? 네. 네, 뭔가 그런 식으로 소면이 나오는데 그것도 씹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겉에는 다 익어 있는데 말랑한데 가운데에 심지가 있는? 신기하다.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아쉬웠던 게 저는 탄탄면이 이때까지 대만 음식인 줄 알았어요. 근데 대만 음식이 아니고 스촨 지역에 있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있던 지역이 스촨이었는데 그래서 맨 마지막을 남기고 한 5일 전쯤에 처음 탄탄면을 먹은 거예요. 탄탄면이 너무 맛있는 거야. 탄탄면 맛있을 것 같아요. 비건이에요? 근데 이게 그 일정 다음부터는 막 애인이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아니면은 뭐 가게 메뉴가 없고 이래가지고 탄탄면을 내가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탄탄면을 결국 못 먹고 왔어요. 한 끼밖에 못 먹고 왔어. 그리고 이게 스촨의 음식이 대부분 좀 마라탕이랑 비슷한데 차갑게 먹는 음식도 있어요. 말하는데 차갑게 먹는 음식이요? 약간 상상이 잘 안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국물 같이 근데 맛은 여러 가지긴 해요. 뭐 토마토 허거 맛 같이 토마토 맛도 있고 간장 허거 맛처럼 간장 소스도 있고 근데 그중에 뭐 마라 맛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사실 제가 마라랑 허거 맛을 구분을 잘 못해요. 그냥 다 입 맵고 시원하고 매운데 용기가 다른 것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약간 덜 빨갛고 좀 덜 빨간 거 이런 거 아닌가요? 근데 조금 먹으면 알긴 하겠는데 아무튼 마라탕과 허거에 큰 차이가 없는 자라고 믿는 자로서 이 말의 신빙성은 없을 수 있긴 한데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소스를 차갑게 만든 거에다가 또 꼬지가 나와요. 그건 또 꼬지당 금액을 매기는데 그 국물에다 꼬지를 진짜 한 막 100개씩 넣어가지고 내가 골라서 오는데 왜냐면 되게 작게 꽂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라탕에 있는 재료 고르듯이 그 꼬지들을 골라서 그 국물을 고르면 그 국물에다가 넣어가지고 오는 식이에요. 그것이 샤오카오를 뽀보지라는 음식인데 이거는 르샨 지역이 되게 유명합니다. 스촨에 있는 르샨 지역이 유명하고 거기에서 놀러 가면 큰 불상이 되게 함께 유명합니다. 네. 확실히 근데 중국이 그 얘기 듣긴 했어요. 미리 원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특히 아시아 중에서도 한국은 채식하기 좋다고 하긴 해도 뭔가 채소 요리가 메인 푸드라기보다는 반찬은 되게 많고 항상 메인 푸드는 약간 동물성을 많이 쓰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중국은 그 메인 푸드를 할 때 애초에 그 육식 하나, 해산물 하나, 그리고 두부나 혹은 채식 하나 이렇게 세 가지가 메인 푸드를 막 구성하는 약간 무조건 육, 해 그리고 채소가 하나의 메인 푸드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좀 문화가 있어가지고 꼬치 같은 거나 혹은 이제 요리 메뉴를 구성할 때도 가게에서도 무조건
저희 중국집 가보면 알겠지만 가지튀김이나 뭐 버섯 어쩌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채소 베이스의 메인 푸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두부의 종류도 되게 많아서 건두부도 되게 얇게 말린 두부도 있고 그 말린 정도도 조금 말려서 쫀쫀하게 먹는 것도 있고 완전 많이 말려서 탱탱하게 먹는 것도 있고 부드러운 두부도 다양하게 우리는 순두부 하나만 있지만 거기는 되게 다양하게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순두부보다 훨씬 부드러운데 약간 두부의 그 콩 특유의 잡내도 별로 없어서 거의 푸딩 같은 맛의 두부도 있는 거예요. 맛있겠다. 그런 식의 메뉴가 많으면 당연히 요리가 많을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샤오카오 먹을 때 그 쫀쫀한 두부, 좀 약간 덜 말린 그 탱탱한 두부를 구워 먹으면 그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맛있겠다. 근데 확실히 우리나라 두부 많이 먹는다고 해도 중국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두부 더 다양했으면 좋겠네요. 요즘 좀 그나마 면두부 이런 거 유행하면서 나오긴 하는데 저는 되게 다양한 두부 다 좋아하거든요. 면두부, 뭐 유부, 그리고 약간 두유 두부라고 하나? 두유면? 뭐 두유로 만든 두부 같은 되게 말랑말랑한 두부 이런 것도 있고 얇고 쪼글쪼글한 그런 면두부 같은 거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더 많이 팔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맞아요. 한국에서 그렇게 두부가 많이 늘어난 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국 식문화가 좀 들어오면서인 것 같아요. 맞아, 마라가 유행하면서 그 마라에 넣는 재료들이 사람들이 사 먹기 시작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푸주 이런 것도 그렇고. 맞아. 또 저희한테 선물 사오셨죠. 되게 맛있는 과자를 사오셨는데 그 과자 소개 좀 해주시죠. 맞아요. 제가 성분표를 읽으면서 막 맛있는 과자들 먹긴 했지만 그 전부터 막 중국 가기 전부터 애인이 추천했던 과자가 있어요. 그게 그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감자칩 통에 들어가 있는 거 말고 비닐에 들어가 있는 그 노란 색깔의 어쩌고 맞아요. L로 시작하는 그 브랜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P 말고 L. 네, P 말고 L사 브랜드의 개가 있는데 거기에 신기하게 오이 맛이랑 라임 맛의 감자칩이 나온다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라임 맛을 그렇게 추천하는 거예요. 그걸 먹어봤는데 새콤한 감자칩이 대체 무슨 말? 이랬는데 약간 중국 음식이 다 식초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신맛을 아주 진짜 찰지게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우리는 단짠 하는데 얘네들은 신짠인 거예요. 신짠 왜 이렇게 웃겨? 그래서 신맛이 이렇게 절묘하게 짠맛과 조화되다니 이러면서 계속 상큼하게 계속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 진짜 라임 맛 궁금하고 오이 맛은 누가 사 먹나 또 반대로 궁금하고 저 안 사 먹을 것 같은데. 오이 헤이터. 오이 헤이터기 때문에 저는 근데 오이 맛 감자튀김을 낸다는 게 너무 발상이 신기하고 라임 맛도 근데 오히려 라임 맛은 그 새콤한 걸 좋아하면 먹어볼 수 있지 라고 생각은 되는데 되게 맛이 궁금하긴 해요. 저도 아직 안 먹어봐가지고 되게 궁금하네요. 거기는 오이도 다양하게 먹던데요. 약간 여주 같은 것도 먹고 수세미도 오이과라면 오이과인데 수세미도 저 할머니가 키워주신 걸 막 먹이시고 그랬고. 그걸 먹어요? 우와. 수세미가 우리 설거지할 때만 쓰지만 생각보다 그러니까. 폭신폭신하면서 부드럽고 말랑말랑해서 되게 고소하면서 맛있었어요. 근데 오이 맛 신기하다. 그 엘사 과자는 생각보다 그렇게 오이 맛이 나지 않았어요. 이게 왜 오이 맛이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뭔가 특유의 오이 맛이 나지 않았는데 그게 제가 오이를 싫어하지 않아서일 수 있어요. 그렇지. 원래 싫어하면 잘 나기 때문에 뭐 오이를 안 싫어하니까 오이 맛이 안 날 수도 있고 제가 먹으면 바로 웃 이럴 수도 있어요. 오이 하니까 생각났는데 그 애인 어머니께서 한번 그 국수를 삶아가지고 해주셨는데 오이 따뜻한 잔치국수 같은 건데 뭐 간장이랑 식초 심플하게 해주셨는데 거기 들어간 유일한 야채가 마늘과 오이인 거예요. 근데 오이를 따뜻하게 먹을 생각을 안 해본 거야. 우리나라 오이 따뜻하게 잘 안 먹긴 하죠. 보통 오이 냉국을 해 먹지. 차갑게 먹거나 오이를 그쵸? 술에 넣어 먹거나 하는 거 봤지. 술에도 넣어 먹어요? 술에 그 칵테일에 오이 넣는 칵테일 있잖아요. 제가 깜짝 놀라서 왜 칵테일에 오이를 넣지 이랬는데 오이 헤이터로서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차갑게 먹는 걸 많이 봤지. 따뜻한 오이 먹는 요리가 있나 한국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그렇게 따뜻하게 먹어봤고 어때요? 방금 전에 근데 오이 얘기 잠깐 하자면 오이를 술에 넣어 먹는다 할 때
그 레몬 대신 넣는 거였는데 그걸 말하니까 생각났지. 그전에는 오이 담금주를 해먹는 줄 알았어요. 에이, 그래서 오이로 담금주라니 끔찍하다. 대체 왜 오이를 담금주로? 너무 싫다. 근데 그거 담그는 게 피클 아니에요, 그러면? 오이를 담그면? 술에 담그면 약간 피클 같으려나? 모르겠네요.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잘 모르겠고 담그지 말아주시면 좋겠네요. 어쨌든 오이를 넣었던 잔치국수 너무 맛있어가지고 원래 그날 저녁에 계속 거기에서 사육당하듯이 많이 먹어가지고 근데 애인 할머니께서 같이 있었으면 뭐 원래 어디 가든 할머니가 같이 계시면 사육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머니는 옆집에 계셨어요. 옆집에 매일 인사드리라고 거의. 아, 산책을 맨날 저랑 산책하는 걸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사랑받는 법을 알고 있거든요. 어머 스킨십을 한다. 어른들이 좋아하는 딱 그. 그래서 거기 왜 그 보면은 중국에서 맨날 체조하고 있잖아요. 그 공원에서 아, 그래요? 동네마다 체조를 하고 있어요, 진짜. 근데 그 저녁에 그 체조하는데 고모님들도 같이 체조를 하시던 그룹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같이 춤추고 뭐 그랬어요. 정말 엄청난 인싸력을 지금 전 놀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중국 공원에 체조하는데 애인 고모님들 따라서 같이 체조를 할 수가 있을지 너무 신기하네요. 그래서 고모님들과 할머니의 사랑을 진짜 잔뜩 받고 왔다. 그래서 맛있는 국수 얻어먹고 거의 몇 끼 이렇게 맛있는 걸 많이 얻어먹고 오셨군요. 정말 먹일 수 있는 모든 걸 진짜 만두도 빚어주시고 채식으로. 근데 채식 이해도 되게 높으신 것 같아요. 중국이 그래도. 그렇지만 A는 옆에서 뭔가 고기를 먹지 않으면 살이 안 찐다. 쟤를 봐라. 왜 이렇게 이제 포동포동하냐. 보기 좋다. 빨리 고기를 더 먹어라. 이상한 결론으로. 저는 채식을 했는데도 보기 좋은 몸이지만 A는 왜 이렇게 살이 안 쪘냐면서 자꾸 고기를 먹이시는 이상한 현상을 그럴 수도 있죠. 발견했다. 그래도 뭐 부모님이 이렇게 먹이려고 하는데 뭐 거기서 중국어도 안 되는데 제가 설득할 수도 없고 간만에 중국 간 애인한테 먹으라고 했어요. 네, 아무튼 그래도 애인 친구가 같이 애인 뭐라고 하죠? 아무튼 할머니 입장에서는 친구가 왔는데 채식으로 막 요리를 해주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저는 좀 감동일 것 같아요. 맞아요. 막 음식 5개 중에 막 4개를 비건으로 해주시고. 그러니까 같이 많이 먹으라고 막 먹였다는 게 느껴져가지고 마음이 따뜻하네요. 네, 방금 그 체조 얘기도 하시긴 하셨는데 아무래도 중국이랑 한국이랑 그런 가족들과 혹은 어떤 마을에서의 문화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애인 가족분들과 지내시면서 느낀 문화적 차이가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애인 친구들과도 되게 또 많이 있기도 했는데 가족분이랑 친구분이랑 다 담배를 앞에서 피세요. 그냥 안 피는 사람 앞에서 바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펴서. 실내에서도 그냥 피세요? 실내에서도요. 그래서 진짜 한 번은 밥 먹을 때 제 얼굴 직방향으로 담배를 이렇게 해서 제가 손을 앞에서 휘적휘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뒤부터는 조심하셨는데 근데 저도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랬던 거죠. 다들 그냥 실내에서 피는 게 아직 좀 합법인 그런 분위기군요. 합법도 아니고 그냥 법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게 합법이지. 그러니까 되는 거니까. 그냥 문화.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너무 걱정이 됐던 게 1살 정도밖에 안 되는 아기가 있는 방인데 이게 룸을 빌려서 대가족끼리 밥을 먹는 자리였어요. 그 원탁 식탁이 2개나 들어가는 그런 큰 원룸이었는데 거기 안에서 담배를 너무 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피했다가 한참 이렇게 한 1시간 정도 산책을 하고 돌아갔어요. 밥 먹는 와중에 담배 냄새를 피해서 산책을 했어야 되는 거군요. 근데 이게 아직도 그 담배 때문만도 아니고 너무 눈앞에 16개의 그릇을 시켰는데 진짜 약간 우리나라의 김치처럼 나오는 반찬이랑 공심채 볶음이랑 뭐 2가지의 음식 빼고는 전부 다 논비건이었던 거예요. 냄새도 되게 많이 났겠다. 그래서 보기에도 좀 되게 많이 괴로웠고 그리고 그 테이블을 또 따로따로 앉았는데 2개니까 한 테이블은 이제 거의 다 남성, 한 테이블은 거의 다 여성이고 이제 1-2명씩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는 이게 또 위계 차이라고 봤거든요. 완전 그 한국 명절 때 앉는 거 아니에요? 부엌 쪽 여자 테이블 막 안쪽 남자 테이블 고기 반찬 거기 먼저 가고 막 그런 느낌이네. 맞아요. 그리고 그 안에 1살짜리 아기도 당연히 제가 앉았던 테이블에 같이 있었고 여성과 어린아이 함께 앉고 그리고 남성이었던 분도 되게
그 누구의 아들 이래가지고 되게 위계가 낮은 아들 있잖아요. 되게 뭐 어떤 여성분의 아들 이런 식으로 해서 왔고, 그다음에 저쪽 테이블에 앉은 여성분들도 그 남자분들의 친구 여성분들 이렇게 해서 남자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위계적이라고 느꼈는데 그래서 그 모든 분위기가 너무 답답해서 그냥 그 제 테이블에 앉아있던 많은 여성들도 같이 탈주를 했어요. 탈출 시킨 거 아니야, 같이? 그래서 사실 그 애인이 주도해서 갑자기 꼬맹이한테 불러서 꼬맹이 이름이 또또인데 또또 나갈래?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탈주해서 아이스크림 먹고 막 해가지고 즐거운 탈출하고 돌아왔는데 방안이 뿌연 거예요. 1살짜리 아기가 있는 방안이. 어머. 그래서 담배 문화가 진짜 찌들어 있구나. 그래서 이게 진짜 몸에 해로운지에 대해서 분명히 모르겠지, 잘. 광고를 할 텐데 이걸 왜 모를까? 근데 한국도 생각보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은 게 제가 처음 인턴한 회사에서 저의 바로 위에 계신 뭐 대리님인가 과장님인가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자기가 신입사원 때만 해도 그게 얼마 안 된 건데, 생각해보면 제가 인턴할 때가 몇 년 전이지? 16년도 정도였거든요. 15년도? 2015년도 정도 제가 일을 했는데, 그때 한 6, 7년 차인 직원분이 하는 말이, 본인 신입사원 때는 다 같이 사무실 담배 피고 막 그 윗사람 없으면 스타크래프트 하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나름 대기업이었거든요. 대기업에서 다 같이 재떨이가 이렇게 테이블마다 있고, 담배 안 피워도 당연히 거기 그냥 앉아 있어야 되고, 그냥 정말 완전 위에가 다 뿌옇고, 그래서 아침 저녁 환기시키고 아침에 체조 같이 해야 되고 막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약간 남성 중심 문화기도 하면서 당연히 담배를 펴야 되거나 담배를 안 펴도 그 공간에 있어야 하고, 그 당연히 하는 그런 문화였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담배가 몸에 그렇게 나쁘고 특히 아기한테 안 좋고 금연을 해야 한다는 문화가 채 10년이 안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10년이 그런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한 게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저 아기 때만 해도 저도 막 선생님들 담배를 되게 애들 앞에서 또 피고 그랬거든요. 학교에서는 안 폈지만 물론 학원이나 아니면은 예를 들면은 뭐 그 아이를 키우는 분들도 그냥 집에서 아버지들이 담배를 펴가지고, 제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친구 집 아버지가 그냥 거실에서 피시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집은 그래도 아빠가 베란다에서 펴서 다행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정도의 문화였어요. 네. 그랬군요. 그러니까 중국이 약간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에 비해 한 10년, 15년이 늦었던 거 아닌가. 그런 금연 캠페인의 시작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캠페인을 하고 나중에 정말 그 보건복지부 같은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에도 그런 곳에서 이게 정말 국민 건강을 저해해서 경제적 손실이 된다라고 판단하면 그때 캠페인을 하겠죠. 우리나라도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너무 많이 그 암에 걸리니까 그 병원비가 너무 많아지고 이게 국민의 경제적으로 어떤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금연 캠페인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화는 바뀌기가 쉽지가 않고 오래 걸리죠. 저는 심지어 습진이 그때 너무 심해져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누가 병원 안에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야 했더니 의사쌤이 피고 있는 거예요. 그런다니까요. 저희도 옛날 학원에서 학원쌤들이 피고 이랬으니까 생각해보면. 그게 이제 일단 첫 번째 문화 충격이었고,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네. 이제 역시나 압도적인 국가 크기? 저희가 베이징에서 스촨 청두시까지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진짜 3시간 내내 밑에 도시가 계속 펼쳐져 있는 거예요. 3시간? 그러니까 뭔가 밑에 심심해서 내려다보면 아직도 도시고, 밑에 아직도 심심해서 내려다보면 또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알고 있는 뭔가 중간에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마을 단위가 막 있다가 갑자기 또 산이 많거나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도로가 있고 계속 격자단인 거예요. 그게 좀 신기했어요. 제가 분명히 유럽에 갔을 때만 해도 자연환경이 분명히 펼쳐지다가 동네가 나오다가 자연환경이 펼쳐지다가 이런 게 조금만 비행기 타다가 가도 보였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았다. 되게 놀랍긴 하네요. 한국만 해도, 한국도 조금만 나가도 바로 산이잖아요. 서울에서 좀만 나가도 산, 좀만 있다가 마을 이렇게 되는데 중국은 도시가 엄청 커져 있는 상태인 거네요, 그러면. 그래서 애인이 살고 있는 도시가 되게 시골이라고 하는데 저는 너무 약간 시골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약간 전주 정도에 되는 도시 정도 같은 거예요. 전주에 시내 같은 곳이 계속 이렇게 있는 느낌? 그러니까 되게 큰 도시인 거죠. 그런 것도 좀 놀라웠어요.
그게 그런 곳을 시골이라고 부르다니, 깡시골이라고 부르다니. 더 깡시골도 있을 텐데 중국이면 아마도. 그래서 그런 시골 같은 경우에는 도로 같은 것들이 잘 나 있긴 하지만 좀 빠른 길로 갈라 해서 그 큰 도로로 가면 한 길 잘못 빠지면 40분 뒤에 빠져나가는 길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너무 그 멀어가지고. 도시고속인데. 아 도시고속. 이지만 돌아가면 40분이다. 무서운 도시네요. 운전을 잘못하면 큰일 나겠네. 그래서 약간 서울에 돌아오니까 집 천장도 낮은 느낌이고 실제로도 낮은 것 같고 도로들도 다 쬐끔해 보이고. 아 서울에 왔더니. 아 왜냐면 청도시에 갔더니 청도의 변방이라고 하는 그 끄트머리에 제일 그 있는 곳에 친구 집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가 왕복 16차선 정도의 도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도로의 규모가 약간 감이 안 오고 그 도시고속도로가 정말 큰 고속도로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아 중국의 규모는 이 정도구나 약간 이런 걸 체감하면서 왔던 것 같아요. 다 집도 크고 막 다 크고 가족도 많고 그런 곳이군요. 막 그 시골에 옥탑방을 집을 내줬는데 한국 돈으로 보니까 33만 원이더라고요. 매매가가? 아니면 아니 월세죠? 아니야 연세. 연세가 33만 원. 네 옥탑방 방 2개. 방이 2개의 옥탑방이. 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러웠다. 부럽긴 하네요. 한국도 근데 지역 가면 좀 싸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네 오늘 이렇게 중국의 비건 문화 얘기해봤는데요. 네, 팟캐스트 팟빵에서 보고 중국과 관련해서 여행했던 경험들이 있거나 사셨던 경험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희 써주신 것들은 저희가 다음 회 방송에서 읽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비건 먼지는 팟캐스트뿐 아니라 유튜브, 인스타그램으로도 만나고 있고 관심 있는 분들은 다 구독, 좋아요,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비건먼지와의 협업, 광고 문의는 비건먼지 인스타그램 DM 또는 piart33@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월요일 저녁 10시 마포 FM 팟빵 팟캐스트에서 만나요. 안녕.